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에이전시 이미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제품은요. 린시아 아름다운 제품 치약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치약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사장님들 무엇일까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동요에도 나오듯이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꼽겠죠. 양치질을 위해서 없어서 안 되는 치약이 바로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역사와 그 속에 숨은 화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치약은 빼놓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지만 반세기 전만 해도 치약으로 이를 닦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입을 닦는 일이란 단순히 물로 헹구는 수준에 불과했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치약에 관한 기록은요. 기원전 5000년쯤에 이집트라고 합니다. 부석가루, 계란껍질, 굴껍질, 소 발굽을 태운 재에 물을 섞어서 치아를 연마하는 느낌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이런 거를 발견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죠. 예. 현대 치약에 연마제가 소량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꽤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원전 12세기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백방과 박하를 손가락에 발라서 이를 닦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도 기원전 5세기 전후로 비누 같은 형태의 약재를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기원전 100년 로마에서는요, 소변을 치약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셨나요? 예, 저는 몰랐었거든요. 일부 부자들의 소변의 농도가 짙다고 소문이 난 포르투갈인들의 소변을 부자들이 수입을 해서 사용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소변 속에 암모니아가 치아를 깨끗이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동물의 뼈를 태운 가루에 약초를 섞어서 만든 원시적 형태의 치약을 만들어서 썼대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의 근대까지 소변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소금과 모래를 이에 문질러서 닦기도 했는데요. 과거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할 정도로 비싼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네. 옛날 사람들이 이를 닦았던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굴 껍데기, 달걀 껍데기, 가루를 사용해서 양치질을 했고요. 그리고 옛날 중국인들은 버드나무 혹시 아세요? 버드나무를 깎은 치목을 사용해서 양치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버드나무 치목은요, 소독 효과를 내는 성분이 있어서 충치나 잇몸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네. 자,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칫솔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양치질 한다. 의 양치는요, 버드나무 가지를 뜻하는 양지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치약은요, 1889년 일본에서 개발된 가루 형태의 치분이고요. 광복 이후 미국산 치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치분과 미제 치약은요,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54년에 락키화학 지금 현재로 말하면 LG화학에서 국내 최초 치약을 개발했다고 해요. 미국 치약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비로소 국내에 본격적인 치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치약, 럭키치약은요, LG화학의 전신인 락키화학공업사에서 만들어낸 첫 히트 상품이었어요. 네. 락키화학공업사를 창립한 구인회 회장님은 평소 다음과 같은 지론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 생활에 없어서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일단 착수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라. 성공하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 한층 더 큰 것, 보다 어려운 것에 새롭게 도전하라.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요,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이 미처 하지 않았을 때, 몰랐을 때 도전했던 우리 린시아 사장님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치아간의 대표 유해 성분 한번 볼까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약자로 SLS입니다. 치아간에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들어 있다라고 해요. 이 그림처럼 치약 속 성분은 연마제, 계면 활성제, 살균제, 탈취제, 불소, 방부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성분은 바로 이 SLS예요. 계면 활성제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바로 독성 성분입니다. 이 독성이 무려 20년 전에 밝혀진 결과라고 해요. 예. 자, 이 그림을 보면요. 도미를 물 1리터 안에 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를 0.1% 넣고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은 농도인데도 불구하고 도미가 30분도 못 버티고 죽었다라고 해요. 죽은 도미를 해부해 본 결과 콩팥 조직이 모두 파괴되었고요.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겠지만 지금까지 이 성분은 아직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들 이를 닦고 나서 사과나 과일 같은 걸 한번 드셔보셨나요? 드시고 나서 보통 시다, 떨떠름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게 바로 계면 활성제가 입안이 바로 구강 안이 점막이거든요. 점막은 흡수층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일시적으로 마비를 시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깨끗하게 닦인 그냥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네. 자, 트리클로산. 우리 사장님 많이 들어보셨던 성분이죠. 치약에도 들어가 있고 비누도 들어가 있고 손세정제도 들어가 있고 디오드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항균 및 살균 효과를 내는 제품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살균, 살충 성질이 있는 이 합성 물질이지만 자외선과 그다음 수돗물의 염소가 만나면 발암물질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 갑상선 호르몬 수치 영향을 주고요. 유병환과 그다음에 쥐는 힘, 이렇게 신경 쪽에도 문제를 주고요.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뇌, 그리고 황색 포도상 규근이 증식을 하게 하고요. 비염, 알레르기 유발 등 심장 수축력 저하, 그 다음에 생식기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파라벤이 나올 건데요. 이 합성 계면 활성제나 파라벤이 그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물과 이렇게 합쳐지면 여성 호르몬처럼 이게 변이를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여성 호르몬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더 많이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초경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고요. 이 발암물질이 바로 디옥신이라는 건데 가장 부드러운 유방이나 여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생식기, 남성 같은 경우는 뇌나 그 다음에 전립선에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불임도 되게 많아요. 네. 자, 다음 이 화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워시에 많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이 트리클로산의 경우 식약처에서는 구강용품 등 의약품 제조 시 트리클로산을 0.3%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치약,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사용이 제한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라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좀 했죠. 예, 그래서 이 파라벤이 문제는요,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치약 같은 경우는 경구로 흡수가 되고요. 다른 생필품 같은 경우는 경피로 흡수가 되죠. 그러나 흡수가 된 다음에 혈액 안에서 얘가 세외 밖으로 나오지 않고 녹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10개 업체, 149개가 적발되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한 치약 전량을 저희가 회수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저희가 접했었습니다. 파라벤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등 다양한 해로운 제품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빼앗긴 숨,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좀 아팠어요. 예전에 가습기 때문에 소동이 있었죠. 그래서 가습기 때문에 그 폐가 망가져서 평생 호흡기를 대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쥐를 보면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위에 임산부가 있다라면 가족들이 더 좋은 성분, 제품 찾아서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하고 아가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파라벤에 대한 이 표인데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에 한번 흡수되면 배출되지 않고 혈류에 누적이 됩니다.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여성 호르몬이 빨리 방출이 되면 성장에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그 다음에 여성들 생리주기나 아니면 생리통 같은 경우에도 많이 관여를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 생리통을 많이 심하게 앓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한테 계면활성제, 파라벤이 없는 제품으로 체인지해 주세요라고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 90%가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파라벤이 검출이 되었다라고 해요. 성인 같은 경우 앞서서 말했듯이 유방암, 그 다음에 고환암들이 많이 앓고 있고요. 지금 불임이 자녀들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또 불임과 사회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불소 우리 너무나 익숙하죠? 예. 불소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고요. 충치 번식을 억제시켜서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치약에 함유된 불소를 조금 먹는다고 불소 중독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체중과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 치약을 쓸 때 저불소, 무불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지나친 많은 양을 삼키거나 불소 중독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불소에 중독되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위장 장애나 울렁거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하면 사망에도 이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 치아 반점치라고 있어요. 저는 저희 자녀가 어릴 때 이빨 앞에가 희끗희끗 해가지고요.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빨이 썩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불소의 과다 사용 영양 때문이었던 거예요. 치아 반점치라고 해서, 치아 표면에 생기는 흰색 얼룩인데요.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고요. 불소 성분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불소를 장기 사용 시에는 치아가 벗겨지고 치아색이 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제품 네이프릴 치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성분으로 만들어 내게 더 꼭 맞는 퍼스널 케어 브랜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치약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린시아 보떼입니다. 구강 점박은 피부보다 흡수율이 높아요. 근데 화장품보다 사용 빈도가 많죠. 지금 쓰고 있는 치약, 우리 사장님들은 잘 선택하셨나요? 네, 치약은 삼킬 수도 있으니까 잘 뱉지 못하는 아이들은 신장과 간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헹구는 어른들도 60%나 밖에 배출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60%밖에 배출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40%는 흡수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불소 대신에 저희는요, 모략과 자일톨 등을 함유해서 충치를 예방했습니다. 자, 온 가족이 함께 쓰는 린시아 네이프릴 치약 투명한 성분을 저희는 공개를 했고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자연유래 성분 처방, 천연유래 부가 성분 우리 한번 볼까요? 감미제 충치 예방으로 자일토를 넣었고요. 감미제 대신에 스테비아를 넣었고요.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코코1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넣었고요. 논글리세린 수분제 대신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화방지 구취 제거 대신에 녹차를 넣었고요. 그리고 잇몸 질환에 유칼립투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잇몸 진정, 자극 완화를 위해서 카모마일, 카렌듈라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디포레스트 와일드 크래프티드 치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치만 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요. 커피와 차를 매일 마셔서 그런지 치아가 변색됩니다. 흡연으로 인한 입냄새, 입안 건조감, 그리고 치아 변색까지 모두 고민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치약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아침까지 개운하고 마르지 않는 촉촉한 입속, 하루 종일 상쾌한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디포레스트 와일드 크래프트 치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분 한번 볼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톤치드 향이 들어가 있는 편백 오일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프로폴리스 녹차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무불소를 사용했고요. 치약은 삼킬 수도 있으니까요. 불소 대신에 뭘 넣었다고요? 네, 모략과 자일리톨 성분이 함유되어서 충치를 예방합니다. 자, 여기 보면 치약 고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잇몸에 피가 나고 있는 염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소금, 초산 토코페롤, 비타민 E예요. 피리독신, 비타민 6, 알란토인, 아미노카프론산, 치주 질환을 예방해서 잇몸이나 잇몸 주위의 조직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준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아색이 변하고 치석이 잘 생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이산화규소, 침강, 탄산, 칼슘 등 치아 연마도와 치태 제거 능력이 좋은 활성 성분들로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생긴 세균막을 연마하고 칼슘과 결합해 딱딱하게 굳는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치아가 싫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죠. 인산삼, 칼륨, 질산칼륨, 염화칼륨, 마모되어 노출된 상아질의 방어벽을 형성해서 통증과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라고 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치를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6개월에서 12개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쌀알 크기로 하시면 되고요. 12개월에서 36개월은 파달, 그다음에 36개월 이상 자녀를 두신 분들은 완두콩 크기만큼만 짜서 쓰시면 됩니다. 양치질을 제대로 하기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칫솔 머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받치고 가볍게 대를 쥐어주세요. 그리고 치약을 칫솔모 2분의 1 양으로 칫솔에 스며들도록 눌러서 짜라고 합니다. 대충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얹어서 그냥 사용을 했잖아요. 네. 치약은 칫솔모 안쪽으로 짜야 치약이 칫솔모 사이에 스며들어서 치아와 잇몸에 고루 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양치 효과가 배가 되겠죠? 네, 칫솔과 치약을 물에 적시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치약을 짜자마자 보통 물을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물을 묻히면 거품으로 인해서 이가 잘 닦이는 기분이 들지만 옅은 농도 때문에 오히려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몰랐었습니다. 네. 치약이 입안에서 완전히 제거되도록 10회 이상 헹궈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입안을 헹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에서 치아 헹구기인데요. 치약의 세정제 성분을 잘 녹여서 배출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입냄새와 치태가 37%나 줄어든다라고 해요. 네. 치약을 헹굴 때 10번 정도 가글 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품이 만들어내는 합성 계명 활성제를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1회 최소 3분 동안 닦고 취침 전에 반드시 닦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럼 나에게 맞는 치약은 무엇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돌발 퀴즈 여기서 나갈 거예요. 선생님 준비하세요. 네. 자, A타입입니다. 커피, 흡연 등으로 착색된 치아가 고민이래요. 그리고 하얀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구취 제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약의 성분을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치약일까요? 자, 예, 빠르게 올려주세요. 어떤 치약일까요? 누가 맞히실까요? 저희 치약에 두 가지 타입이 있죠? 네, 어떤 치약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커피 흡연으로 착색된 고민이 되고요. 하얀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리고 구취 제거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원한다고 합니다. 힌트, 커피 흡연. 커피 흡연입니다. 아, 네, 이승민 사장님. 네, 디포레스트 맞아요. 네, 디포레스트 와일드 그래프티드 치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편백 오일 함유로 강력한 구취 효과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연 유래 성분으로 안전하고요. 유해 성분 무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희게 유지해주는 미백 기능까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B타입을 한번 볼까요? 임산부 유아동도 쓸 수 있는 가족 치약을 원한다.
모두가 쓸 수 있는 걸 원한대요. 충치 예방, 잇몸 관리 기능을 원한다. 마일드한 치약이 좋다고 하네요. 예. 자, 어떤 걸까요? 짜잔! 네이프릴 치약입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건강 치약. 천연 유래 성분 함유로 안전하게 전성분을 공개한 유해 성분 무첨가입니다.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녀분들은 이 네이프릴 치약으로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때 너무나 무분별하게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잘못된 상식 때문에 이렇게 현혹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치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 하나 때문에 SNS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치약 그 색깔 검색어를 하면요 1위였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치약 끝에 그림처럼 녹색이면 100% 천연, 빨간색이면 천연 성분 플러스 화학 성분이라고 하고, 검은색이 찍히면 100% 화학 성분이다 라는 것 때문에 SNS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놀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엄마들은요, 가족, 자녀들한테 좋은 걸 쓰려고 고민해서 쓰는데, 이런 얘기가 딱 1위가 검색이 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 치약 끝에 네모난 마크는요, 바로 투병 제품을 제조할 때 이용되는 아이 마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병 제품을 만들 때 뚜껑으로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내용물을 뒤로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튜브 뒤에 부분을 절단하고 밀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밀봉하는 기계 아이 센서가 이 표식을 보고 밀봉 위치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봉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 기계에 따라서 찍히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성분과 아무 상관 없어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되시라고 자료 하나 팁 드릴 건데요. 타사 성분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물론 좋은 성분도 들어 있어요. 반면에 해로운 성분도 들어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합니다. 궁금하시면 111 마구 눌러주세요.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암땡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프로필린 글리솔, 아까 말한 대로 소듐 라우르셜 페이트, SLS, 빨간색 많죠? 파라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도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요. 정말 6,000원에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쓰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셨던 그 치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애땡땡 한번 볼까요? 여긴 불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예, 꿀과 좀 연결된 치약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뉴땡땡 한번 볼까요? 뉴땡땡은요, 천연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사랑인게 네이프릴 치약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4,400원밖에 안 하죠? 예. 그런데요, 불소 없어요. 트리클로산도 없습니다. 파라벤도 없고요. 합성 계면 활성제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권하시고 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 사장님 돌발 퀴즈 하나 나갈 거예요. 자, 린시아 치약은 연마제 대신에 무엇을 넣었고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넣었다? 두 가지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복입니다. 물약. 2번 몰약. 3번 뭔약. 4번 전약. 그리고 충치 예방을 위해서 1번 녹차, 2번 불소, 3번 소금, 4번 자일리톨. 자, 어떤 걸까요?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네, 영무 사장님 맞춰주셨습니다. 네, 커피 쿠폰 나갑니다. 네, 자, 여기서요 이렇게 잘 맞춰주셨고요. 몰약을 잠깐 얘기하자면 감나무과의 몰약수 또는 합지수에서 얻은 고무수지로 한약재예요. 한의학적으로 뭉친 혈액을 풀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요. 부종을 없애 통증을 완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효능도 있고요. 현대에는 항염증과 종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 번째 돌발 퀴즈 나갑니다. 자, 다음은 OX 퀴즈입니다. 네. 린시아 치약은 불소가 들어있다? 없다?
OX. 네, 승리사님 또 맞춰주셨네요. 네, 아까 맞히셨으니까 다른 분 또 올려주시겠어요? OX. 승리사님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불소 대신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자일리톨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치유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111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아몬드 에이전시 임희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